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B 방송센터장 지환입니다. 덥네요. 더위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음식도 조심하시고 더위도 조심하시고, 저희가 며칠 전에 이런 만날 있다가 이게 좀 색깔 보이시는지 몰라도 맨날 보시는 분 알아요. 어떤 분 전화 와서 스님 왜 머리가 그렇습니까? 며칠 전에 그 야외 법회를 좀 몇 시간을 했더니 뭐 여기 이렇게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의하시고요. 여러분 밖에서 보통 요즘부터 나가잖아요. 요새 선크림인가 바르는데, 나갔다 오셨다가 오셔서 이런 걸 해요. 저녁에 누워서 아이고 이게 얼굴에 뭐 이게 탄 것 같으니까 그거 한다고, 팩 한다고 이게 뭐 많이 막 이렇게 붙이는데, 저녁에 여러분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팩 할 때 붙이는 게 제일 좋은 게 오이 이런 게 아니고요. 감자 있죠, 감자 스러시를 써세요. 10개 감자를 썰어서 여기 붙이세요. 제일 좋습니다. 왜? 감자는요 녹말 끼고 있고 빨아들이는 성분이 있어요. 다른 건 침투를 하는데 팩 하는 건 보통 침투를 하죠. 오이에 붙이잖아요. 오이는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뱉으니까 이게 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감자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빨아들이는 성격이 있어요. 그 낮에 다니면서 이게 자외선이 여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 감자 팩을 하면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서부터 이렇게 많이 빼지고 열도 많이 적어집니다. 스님 그럼 여기 뒤었던 거 스님 여기 감자 팩을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여기 못했어요. 면적도 넓어가지고. 그래서 감자를 즙 있는 거 이렇게 으깨어가지고 좀 얹어 놓기는 했습니다. 하루 정도 있으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6월 19일은 1년 중 170일입니다. 음력으로는 5월 20일이고,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으로 여러분들 오이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낮에 밤 되기 전에 오이나 과일이나 이런 거 여기 팩이나 얼굴에 대지만, 보통 뭐 귤 하나 들고 자꾸 이렇게 하시고 오이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낮에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과일이나 오이 같은 건 뭘 해요? 밖에 있는 자외선을 끌어들입니다. 얘들은 과일이. 그래서 과일이 색이 자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이 성분이나 과일 성분이 여기에 붙어서 밖에 나가면요 잡아들여요. 저녁으로 하지 아침 낮에 하면은 안 됩니다. 제 이야기 들어도 됩니다. 제가 대체의학과 한 2년 다녔어요. 미국에서. 엉뚱한 데로 갔네요. 덥다 보니까 헛말을 한 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잠시 여러분한테 조그마한 이런 팁을 드린 거예요.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1419년도 조선이 외에 대마도를 정복했어요. 스시마죠. 스시마. 독도를 저놈들 땅이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그때 스시마를 우리나라에서 정복을 해서 스시마를 점령. 그때 그냥 안 주고 듣내놓지 않았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옛날 조상서부터 오지랖도 넓고 마음이 너무 넘는 게 탈입니다. 1897년도 한국 최초로 체육대회 훈련원 자리, 지금 동대문 운동장은 없어졌습니다. 동대문 운동장에 무슨 이상한 건물이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저희도 고등학교 때는 1년에 2번씩 동대문 운동장에서 전국 체육대회, 봄에 체육대회, 가을에 체육대회 2번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5년도 연천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530 GP 사건이 일어났죠. 연평 530 GP 사건은 2005년 6월 19일 새벽에 경기도 연천군 중면 302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DMZC라고 그러죠. 육군 28사단 소속 GP에서 일어난 피격 사건입니다.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고 2명이 생존했습니다. 1905년
5월 7일 총기 난사 피해자로 지목된 김동빈 일변행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무심코 가만히 있는데 보초 쓰던 김동민이가 들어와서 그냥 내어버리는 동료들에게 다다닥 총기를 난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8명이 사망을 했던 사건입니다. 요새 가끔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군기가 문란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그전에는 뭐 기합도 주고 뭐 이렇게 다 그랬던 요사이는 뭐 그걸 못하니까 이 너무 좀 해이해졌지 않나, 이런 감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2013년도 여성이 남성을 강간해도 강간죄가 성립되도록 법이 제도. 옛날에는 남자들이 여자들만 하면 이렇게 강간죄도는 여성한테만 있다, 이렇게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성이 강제로 남자를 범해도 강간이 성립되는 죄가 2013년부터 지금부터 9년 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성희롱 하면 요새 자꾸 성희롱, 미투 뭐 이렇게 많은데, 어떤 데 보면 남성들도 성희롱을 많이 당한답니다. 부장이 무슨 남자 직원들 보고 엉덩이 툭툭 치고, 뭐 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데, 남자가 여성을 당사로 성희롱, 작년인가 한번 어떤 그런 일이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성도 남성도 강간죄가 둘 다가 성립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념일은 대마도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념일 하는 거예요. 일본이 다케스마, 예를 들어서 붙은 날이죠. 마산시에서 제정했죠. 다케스마 하면 독도인데, 다케스마를 지금 일본 놈들은 주들딱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한국 전체가 아니라 마산시에서 조례로, 마산시 건너가 쭉 가면은 그 대마도가 나오죠. 그래서 마산시에서 대마도의 날이라는 걸 정했답니다. 그래서 날짜는 유래는 조선 초기 이종우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해서 마산포를 출발한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대마도로 우리 땅이다, 이렇게 마산시에서 주장한다고 합니다. 세계 산책의 날이 오늘입니다. 날도 참 별날이 다 있습니다. 세계 산책의 날이, 산책. 생일 맞는 분 한 분 보겠습니다. 1862년도 저희 선배입니다. 대선배죠. 해월 스님입니다. 성은 신시호, 호가 해월입니다. 충청남도 예산 출신이고요. 고정 8년에 덕숭상 정회사로 출가해서 안수자 제자가 됐고요. 1884년에 경허 스님으로부터 보조국사의 수심계를 배우다가 깊은 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1901년도 오도에서 깨쳐가지고 경허 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으신 스님입니다. 1908년도는 도리사, 파계사, 성전, 울산 미타암, 통도사, 천성산, 내원사 등에 머물면서 후학들을 많이 지도했고요. 특히 모소유의 천진으로 생애를 일과하는 가는 곳마다 많은 일화를 남겼던 스님입니다. 파계사 성전에 있을 때는 함께 있는 동성에게 큰 스님이라 부르면서 존대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일이 있습니다. 파계사에서 동성 조만한 성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가서 스님, 큰 스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나 조금 더 잘래. 일어나세요. 그래서 깨워서 공양 드시어 하고, 하고 세수밀입니다 하고 때 바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스님을 친견하러 한 제자 스님이 왔습니다. 그 스님이 있으니까, 자네가 왔으니까 내 여기 있는 스님을 맡기고 시내 나가서 일 좀 봐가지고 내 스님 다녀오십시오. 보니까 동성에게, 애기성에게 이 스님이, 큰 스님 저 시장 갔다 올 테니까 편안히 계십시오. 그래서 알았어, 잘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해월 스님, 제자 스님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참에 내가 저거 버릇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버릇을 드렸어. 이 스님이
시장 가서 일을 다 보고 오면은, 아이고, 학예사 문까지 이렇게 나와서, 아, 스님, 지금 와? 왜 빨리 안 오고? 뭐 이럴 텐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안에 들어가니까, 얘가 그 대웅전 앞에서 행자승이 차렷 자세를 서니까 배꼽 인사로, 큰 스님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교육을 시킨 거지, 해월 스님 제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 깨치고, 이제 큰 스님 오면은 90도로 이제 배꼽 인사를 하면서, 큰 스님 다녀오셨습니까? 인사 안 하면 너는 혼낸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해월 스님이 가져왔던 진보다리를 땅에 놓으면서 그 제자 보고, 이 스님은 네 차지다,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 자리를 파괴사를 떠났답니다. 왜? 나는 저 스님을 여지를 동자승을 천진난만하니까 부처로 생각을 하고 여지껏 시봉했는데, 이제가 내가 시봉하던 부처가 없어졌는데 내가 여기 뭐하러 있겠느냐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일화도 참 유명한 일화입니다. 내원사에 있을 때는 승려들의 포식을 하기 위해서, 승려들이 굉장히 농사 일만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농사를 짓던 농사 짓자니까 요새는 기계로 다 이제 소가 밭을 다 갈잖아요. 그래서 절마다 이제 소를 키웠어요. 절에 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고생하는 걸 보고 이 스님이 내원사에 있을 때, 주지 스님이 없을 때 소를 밖에 갖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소를 갖다 팔고는 그걸 가지고 먹거리를 잔뜩 사가지고 와가지고 절에 있는 식구들, 대중들한테 다 주고 포식을 시킨 거예요. 그 주지 스님 어디 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시골에 보면은 소를 키우는 분들은 어디 밖에 갔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소오리부터 들여다봅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랬거든요. 근데 스님도 밖에 갔다 소오리, 소가 없는 거야. 근데 어디서 음메 이러는 거 보이는 거야. 보니까 해월 스님이 엉금엉금 소 있던 오리에서 움직여서 음메 하는 거야. 내가 소 대신 한다고. 이런 일화도 이 스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님은 일일 불작이요 일일 불식이라 했습니다. 하루 동안 일을 하지 않으려면 하루 먹질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 안 할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해서 밭을, 옛날엔 밭이 없으니까 개간을 많이 했죠. 논밭을. 그래서 그때 당시는, 당대의 그 스님들이 만공 스님이서, 만공 스님은 사찰을 건물을 많이 지었고요. 용성 스님은 책을 많이 냈고요. 그리고 이 해월 스님은 개간 사업을 많이 해서 이 세 승을 아주 그때 당시는 3대 걸승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원사에 있을 때 그 소 팔아먹고 거기 있을 때 손수 땅 2,000평을 이제 개간해서 훌륭한 논밭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논밭이 너무 많으니까 절에서 못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판다고 갔어요. 파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팔았어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오니까 절에 있는 스님들이 얼마 받았습니까? 하니까 이걸 받았다고 얘기한 게, 이게 세마지기, 논을 세마지기 값인, 세마지기를 해야 값인데 한 마지 값도 안 되게 받아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두 마지 값도 제대로 안 되게. 그러니까 그 헐값에 팔았다고 모두다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이보게들, 넌 세마지기는 가서 그 사람이 샀다고 그래서 저들 앞마당에 갖다 놓고 요 자리 있잖아. 여기 절 앞에 지금. 넌 세마지기 그대로 있고, 또 여기 내가 지금 넌 두 마지 값 받아가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세마지기 너는 어디로 이상한가 그 자리 있고, 돈은 또 두 마지 값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5마지가 안 되는 거야. 그 욕심이 없는 승려는 장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랬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팔았다고 해서 그 논이 어디로 가고 없는 거 아니고 그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붙이지 않는다 뿐이지. 논에서 크는 곡식, 논에서 크는, 밭에서 크는 곡식, 우리가 다 논을, 내가 일을 안 하고, 내가 힘을 안 들여도 자라는 거 보잖아요. 그 밭이 어디로 안 가고. 그리고 돈은 또 두 마디 받아왔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해올 스님 하는 얘기도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근면 탈속의 탐욕이 끊어진 근내에 회유하는 승려로서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37년도 부산 범일동 안항안에서 제자 운봉에게 일체의 변하는 법은 본래 진실한 모습이 없다. 그 모습이 뜻이 무상임을 알면 그것을 이름하여 견성이라 한다 하는 임종계를 남기시고 입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스님입니다. 또 스님 한번 보겠습니다. 1883년도 대륜 스님입니다. 대륜 스님은 1938년 9월 16일, 그러니까 1979년 12월 19일을 하셨는데, 한국 승려로서 법명은 진종이고 법호가 법은입니다. 또 대륜, 석대륜이라고도 하고요. 고성군 출신이고 속성은 밀양 박씨입니다. 한학을 수학하다가 15살 때 1898년도 금강산 유점사에서 출가를 하셨고요. 1903년도 한성부로 올라와서 각황사 가문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1915년도에는 평양에 유점사 포교당을 설립하기도 했고요. 1919년부터는 신정왕후의 조카 며느리며 숙명여자고등학교 전신 명신여학교 설립자인 이정숙이 서울 전동에서 건강경을 독송하면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1929년도 박대륜이 서울 종로구에 개설한 유점사 개성포교당은 후에 불이성 법륜사가 됐습니다. 많은 신도들 모으고 포교의 능력을 보였고요. 백유경, 법화경, 고안경 등 불경도 인서 배파해서 굉장히 포교 일선에 노력을 하시고 굉장히 스님으로서도 사업가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도심 포교를 당을 설치해서 아주 굉장히 도심 포교에 심혈을 기울였던 분입니다. 1954년도 제1공화국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불교계 정화를 지시한 것을 계기로 대처승하고 비구승하고 격돌이 벌어져서 불교의 내본이 일어났던데, 이때 대륜 스님은 대처승의 중심인물로 돼서, 그때는 비구승하고 대처승, 그러니까 결혼한 스님은 사찰을 경영을 했고요. 이제 주지도 받고 사찰 살림도 했고요. 그리고 결혼 안 한 스님들은 선방에서 조용히 공부만 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것을 분리를 시킨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 때예요. 그걸 불교 탄압하기 위해서 했던 일인데, 이때 이제 그 대처성, 너희들은 스님 대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있던 전통 사찰 여기서 몰아낼 때입니다. 이때 이제 거기에서 앞장섰던 스님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가 지금 광화문 우회 옆에 가서 보면은 지금 그 출판회관 바로 옆에 보면 법륜사가 있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태고종 충무원인데 초대 태고종 종종으로 취임했던 분입니다. 1979년도 12월 18일 그 자리 법륜사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96세로. 그 사후에 2008년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 인명사전의 수력 예정자 명단 중 종교 부분에 선정이 된 분입니다. 왜냐하면 포교를 하면서 총독부하고 간여도 하고 뭐 이랬던 사항들이 있어서 친일 명단에 예비로 이렇게 속해 있었던 분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태고종의 초대 종정이신 바로 대륜 스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나리 아들 1947년도
윤여정 씨, 모르신 분 한 분도 없으시죠? 한국의 배우입니다. 1966년 7월 47년도 나셨죠. 그러니까 윤여정 씨 47년 6월 19일 날 나셨고요. 1966년도 T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습니다. 1967년도 동양방송 미스터 곰에서 주요 역할을 맡은 것을 시작해서 강변에 살자, 박마리아 등에 출연했고요. 문화방송으로 이적 후에 장희빈 역을 맡아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1971년도 영화 환여로 스크린에 데뷔를 해서 독보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2021년도 영화 미나리의 순자 역으로서 미국 배우 조합상, 영화 부문 최우수 여배우 조연상,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여우 조연상, 제93회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고 세계적인 유명성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그 화투 그림을 그렸던 분 누구죠? 지금 또 건강하시면서 그 활동을 전개를 열심히 하시는 분, 유명한 세계 배우가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좋은 영화 스크린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길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백원 스님, 생신도 있고 가신날도 있는데 지홍당 백원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1934년도 나셨죠. 백원 스님은 34년도 전라남도 장성군 부리면에서 태어났고요. 5살 때 강진 화방사에서 유년 시래를 보내다가 1944년 마남 대종사의 맞상자인 석산 대종사를 은사로 백양사에서 출가했습니다. 47년도 광주 서중 광주 사범을 졸업했고요. 마남 대종사와 용성 대종사의 신선 약조에 의해 범어사 강사였던 석산 스님을 백양사로 돌아오게 하신 대신 1952년 범어사 동산 대종사의 상자로 입시를 했습니다. 3년 전은 또한 동산 대종사의 시자로 시봉하면서 1952년도 범어사 강원에서 55년도 통도사 강원에서 수학하시면서 1958년도 해인사 강원의 전신이 마산대학에 입학해서 월원 직관 대종사와 함께 1962년도에 졸업했습니다. 1977년부터 79년까지 범어사 강주를 역임했고요. 송강사 구산 대종사의 부탁으로 1980년도 강원을 개설했습니다. 1982년도서부터 1988년도까지는 범어사 강주를 역임하시면서 후학 양성이 굉장히 매진하셨던 분입니다. 백원 스님은 평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술에 진력했고요. 한국 불교사와 모든 일대기를 소설화한 양치는 성자를 비롯해서 성웅 대종사의 뜻을 받들어서 임재력 연의를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진목대사, 초이선사, 통산대종사, 완당, 김정희씨, 마남대종사, 성월선사, 해엄종정, 오세동자, 인곡대선사, 보설거사, 연선도인 등 다수의 원고를 집필했던 분입니다. 2020년도 6월 19일 오후 6시 40분경 범납 477년 세수 87세로 담양 용흥사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송만덕식 배구인 2004년도 가셨습니다. 가수 이은미 씨 2011년도 갔습니다. 1987년도 1월 17일 날 나셨고요. 2011년도가 해체된 여성 트로트 그룹 아이리스의 전 멤버이기도 했고요. 2000년도 ITV 경인 방송의 음악 경영 프로그램에 열전 가수왕에서 대상을 받아서 알려졌고요. 2005년도는 여성 트로트 그룹 아이리스 멤버로 데뷔를 해서 1집 싱글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했습니다.
2011년도 6월 19일 새벽 2시 15분군 경기도 시흥시 전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중고차 매매 딜러인 전 남자친구 조 모 씨에게 무려 65차례 걸친 흉기에 찔려서 피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살해범은 징역 20년이 구형됐고요. 2011년도 12월 19일 2심에서 감형돼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2020년도 김동식 씨 쿠팡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 공무원입니다. 생물학적 기일은 미상입니다. 이틀이 지났으니까 6월 19일 유해가 발견돼서 법적 기일을 6월 18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령 추서도 6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불교 한마디 좋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화가 나지요. 요새 코로나가 들리면 열병 나듯이 그런 열도 나고요. 속에 우라도 터지고요. 뭐 이런 게 있을 때 열병, 화가 나고 열이 날 때 이때 그것을 쾌요 시원하게 하는 진언입니다. 옴 소시지 아리스바, 옴 소시지 아리스바, 옴 소시지 아리스바. 마음속 열이나 실질적인 생물학적 열래도 쾌유를 바라는 옴 소시지 아리스바.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의 한 순간순간도 여러분의 역사의 순간이고 다시는 영원히 오지 않는 시간이니까 아름다운 추억 만들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